박사님, 20년 내내 손발이 시려요. 밤 9시마다 생강차 마셔도 왜 쥐가 자꾸 날까요? 그 생강차가 문제였습니다. 밤 9시에 따뜻한 차는 림프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이제 양말 없이 자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발이 차갑지 않으신가요?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어쩌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블루존 현장에서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발견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손발, 그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3년 전에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누군가 꽉 쥐어짜는 듯 무겁고 손발이 저릿저릿하며 계단을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본 적 있으신가요? 기름기는 줄이고 과일도 매일 챙겨 먹으며 조심하는데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얼굴빛은 칙칙해지고 혈압은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하나요? 그게 단지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한국인의 60세 이상 대부분이 겪고 있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혁입니다. 통합의학 박사이자 장수 시스템 재설계 전문가로 지난 30년간 세계 5대 블루존 지역의 100세 이상 노인들을 직접 연구해왔습니다. 제 경력 내내 60을 넘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유 없는 피로, 어지러움 혹은 고혈압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마음 아픈 건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생강차를 마시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손발이 차가운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 신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10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의학적 비밀을 제가 정기적으로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공유를 원한다는 신호로 알고 다음 편을 더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김민정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정 씨는 20년 넘게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여름에도 양말을 2겹씩 신고 주무셨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틀어놔도 발이 시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뿐만 아니라 늘 피곤했고 소화도 잘 안 됐으며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의사들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정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생강차를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셨고 따뜻한 물에 조격을 했으며 혈액순환에 좋다는 영양제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민정 씨는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민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밤 8시 이후에 건강차를 드시나요? 민정 씨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생강차를 매일 저녁 9시쯤 마셔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요. 바로 그때 저는 민정 씨가 왜 20년 동안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메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 같은 따뜻한 성질의 건강차를 밤 8시 이후에 마시면 우리 몸은 그것을 소화하고 대사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림프액이 전신을 순환하며 노폐물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차를 소화하느라 에너지가 소모되면 림프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혈액도 정체됩니다. 혈액이 정체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말단 조직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손끝,
발끝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몸은 예순을 넘기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몸을 하나의 기계에 비유하자면 젊을 때는 엔진이 강력해서 연료를 다 태워도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 필터가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며 식단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엔진을 갑자기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거나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거나 병상에 누워서야 깨닫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먹었다는 이유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무해해 보이는 건강차를 마시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건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깁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관절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염증 물질이 쌓여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심장 근육 자체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만성 수종 냉증 환자들의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정상인에 비해 2.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손발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3년 후 심장마비를 예고하는 경고등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수종 냉증을 방치했다가 5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쓰러진 분들, 60대에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분들을 말입니다. 다시 김민정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민정 씨에게 딱 두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째, 밤 8시 이후에는 어떤 차도 마시지 말 것. 둘째, 매일 밤 10시 정각에 제가 알려드리는 5분짜리 루틴을 정확히 따라할 것. 민정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민정 씨는 양말을 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만성 소화불량이 좋아졌고 편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 민정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마법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해의 기적입니다.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알면 자연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건강을 되돌려줍니다. 민정 씨만이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63살 박영수 씨는 15년 동안 수종 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영수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울 뿐만 아니라 다리가 자주 붓고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으며 발목의 보라색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혈액순환에 좋다며 매일 저녁 7시에 삼계탕을 드셨습니다. 보양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몸이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큰 오해였습니다. 삼계탕 같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저녁 늦게 먹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열은 일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혈액의 점도를 높입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뜻입니다. 꿀처럼 끈적한 혈액은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손끝, 발끝의 미세한 혈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양식을 먹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몸이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발은 더 차가워지는 겁니다. 영수 씨에게도 저는 같은 처방을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벼운 식사만 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 것.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 5분 루틴을 실천할 것. 영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15년 동안 온갖 방법을 시도해도 나아지지 않았던 영수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3주 후 영수 씨는 제 클리닉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제 다리 좀 보세요. 붓기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종아리가 당기는 것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영수 씨의 발목을 확인해 보니 보라색으로 붉어져 있던 혈관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2달 후 영수 씨는 10년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매일 밤 10시에 하는 5분짜리 루틴이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블루존 지역,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키나와 노인들 중에는 수족 냉증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90세, 100세가 되어도 손발이 따뜻하고 걸음걸이가 가볍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오키나와에 머물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매일 저녁, 정확히는 해가 진 후 바닷가를 맨발로 걷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으로 모래의 감촉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발목과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때 그들은 특별한 오일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오키나와 근해에서 나는 해초에서 추출한 미네랄 오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오일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오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 미네랄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일의 분자 구조가 매우 작아서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사지 방법이었습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단순히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과 압력으로 마사지를 했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를 따라 무릎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마치 물을 짜내듯이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림프배액 마사지의 원리였습니다. 림프 시스템은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과 같습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하고 나면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과 독소는 림프액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림프관에는 심장 같은 펌프가 없습니다. 오직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림프액이 흐릅니다. 특히 다리는 중력에 역행해서 림프액을 위로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노인들이 매일 발목과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를 통해 림프 배액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현대의학과 결합하여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목, 종아리, 림프 배액 시스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먼저 준비물입니다. 미네랄 오일과 파스 4분의 1 조각이 필요합니다. 미네랄 오일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마그네슘 오일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미네랄 성분만 들어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향료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파스는 멘톨 성분이 들어간 일반 파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매일 밤 10시 정각입니다. 왜 10시여야 할까요?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대에 림프 배액을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10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루틴을 만들기에도 적합합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양말을 벗습니다.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 밑에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왼발 발목에 미네랄 오일을 정확히 3방울 떨어뜨립니다. 왜 3방울일까요? 3방울이 발목 전체를 부드럽게 커버하면서도 너무 많이 흘러내리지 않는 적정량이기 때문입니다. 오일을 떨어뜨린 후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목 안쪽 복사뼈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30초 동안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세 번째, 이제 발목에서 종아리로 올라갑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고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이때 압력은 마치 치약을 짜내듯이 확실하게 하지만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한 번 쓸어 올리는데 약 3초 정도 걸립니다. 네 번째, 종아리 뒤쪽, 즉 장단지 근육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합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장단지 중앙 라인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 부위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림프액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5회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여기는 림프절이 모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오금 중앙을 30초 동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짝 간지러운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파스를 붙입니다. 일반 파스를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발목 안쪽 복사뼈 바로 위에 붙여주세요. 왜 4분의 1 크기일까요? 파스의 멘톨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넓은 면적에 붙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4분의 1 크기면 발목의 주요 혈관과 림프관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면서도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왼발이 끝났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발을 마사지합니다. 양발을 모두 마사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5분 30초입니다. 처음에는 시계를 보면서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해서 시계 없이도 정확히 5분 30초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마사지가 끝나면 그 자세 그대로 5분 더 누워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림프액이 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리가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느낌,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림프액이 순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밤 10시에 정확히 실천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최소 4주 동안 계속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은 28일을 주기로 재생됩니다. 따라서 최소 4주는 해야 몸이 새로운 순환 패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아침에 하면 안 되나요? 아침에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훨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림프 순환보다는 근육 활동과 에너지 대사가 우선시됩니다. 반면 밤 10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몸이 이완되고 재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에 림프 배액을 해주면 몸은 그 신호를 받아 림프 시스템을 더욱 활발하게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마사지를 해도 밤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심한 분들, 특히 혈관이 크게 부풀어 올라 있거나 통증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도하셔야 합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림프 배액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림프 배액 마사지와 병행할 경우 약물 효과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사지를 하기 최소 1시간 전이나 1시간 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살 이순자 씨는 40년 가까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순자 씨의 경우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손이 너무 차가워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요리를 할 때도 칼을 놓칠까 봐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발이 시려서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켜놓아도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이 한 달에 열흘도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10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수술이 두려워서 진통제만 먹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외출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의 딸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순자 씨의 종아리를 만져봤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누르면 손가락 자국이 5초 이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림프 부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서 다리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좋다는 거, 관절에 좋다는 거 하루에 5-6가지는 먹어요. 밤에도 자기 전에 꼭 챙겨 먹고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특히 캡슐이나 정제 형태의 제품들은 몸에서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먹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재생과 해독 작업을 하는데 건강식품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림프 순환과 혈액 정화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3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건강보조식품은 아침에만, 그것도 1가지만 먹을 것.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1잔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말 것. 셋째, 매일 밤 10시에 제가 가르쳐드린 5분 루틴을 정확히 따라할 것. 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40년 된 수종 냉증이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4주만 해보세요. 정확히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러면 어머니 삶이 바뀔 겁니다. 순자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님, 믿기지가 않아요. 어젯밤에 양말을 벗고 잤는데 발이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 달 후 순자 씨는 직접 걸어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전에는 딸의 부축을 받아야 했는데 말입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밤에 쥐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석 달 후 순자 씨는 동네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순자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등산을 갑니다. 71살의 나이에 40년 된 수종 냉증을 이겨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토록 놀라운 효과를 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에 있습니다. 림프 시스템은 혈관계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잘 모릅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0개의 림프절이 있고 림프관의 총 길이는 혈관보다 더 깁니다. 림프액은 하루에 약 2리터가 생성되는데 이 림프액은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 독소, 죽은 세포, 박테리아 등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림프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쓰레기가 몸속에 쌓입니다. 특히 다리는 중력 때문에 림프액이 정체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림프액이 발과 종아리에 고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붓고 무겁고 저리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밤에 쥐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림프액에 섞여 있는 노폐물이 근육을 자극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발목과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림프액이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림프액이 흐르면 노폐물이 배출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면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충분히 공급됩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조직이 재생되고 조직이 재생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 이상의 변화입니다. 전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수종 냉증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함께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 소화가 잘 된다, 잠을 깊이 잔다,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졌다, 집중력이 좋아졌다, 우울감이 줄었다는 말들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림프 시스템은 면역 시스템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림프절에는 백혈구가 모여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내고 파괴합니다.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림프 시스템은 호르몬 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내분 비계가 교란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림프 순환 장애는 생리통, 생리불순,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클리닉에 온 50대 여성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수종 냉증과 함께 심한 갱년기 증상을 호소했는데 림프 배액 시스템을 실천한 후 안면 홍조, 불면증, 감정 기복 같은 증상들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님, 미네랄 오일을 꼭 써야 하나요? 그냥 일반 마사지 오일은 안 되나요? 물론 일반 오일로도 마사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미네랄 오일, 특히 마그네슘 오일의 특별한 점은 경피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 필수적이지만 현대인의 8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종 냉증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마그네슘 수치가 낮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경직되며 림프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구로 섭취한 마그네슘은 장에서 흡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반면 피부를 통해 흡수하면 흡수율이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오일을 발목에 바르고 마사지하면 마그네슘이 피부를 통해 직접 혈관과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즉시 작용을 시작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림프액의 흐름이 빨라지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것이 일반 오일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파스는 왜 필요할까요? 파스의 멘톨 성분은 냉각 효과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멘톨이 피부에 닿으면 차갑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피부 표면의 냉각 수용체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여기가 차갑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부위로 혈액을 더 많이 보냅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 결과 발목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하면 림프 순환도 함께 좋아집니다. 또한 멘톨은 진통 효과도 있어서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오일과 파스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는 반드시 발목 안쪽 복사뼈 바로 위에 붙여야 합니다. 왜 그 위치일까요? 그곳에는 후경골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발로 가는 혈액의 주요 통로입니다. 또한 그 주변에 큰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자극하면 다리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 부위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비장, 간, 신장의 경락을 모두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이 같은 지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이 우리 몸의 핵심 순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주 플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최소 4주 동안 지속해야 합니다. 왜 4주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약 28일 주기로 재생됩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바뀝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꾸준히 림프 배액을 해주면 새로 생성되는 세포들이 건강한 상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1주차에는 주로 부종이 빠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저녁에 신발이 끼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2주차에는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 때 발이 차갑지 않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3주차에는 만성 피로감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4주차가 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4주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시스템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밤 10시 양치질하듯이 자연스럽게 발목과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오키나와 노인들처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차가운 손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입니다. 둘째, 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림프와 혈액의 순환 장애입니다. 셋째, 매일 밤 10시에 5분만 투자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밤 10시에 마그네슘 오일과 파스를 준비하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히 따라해 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4주를 채우세요. 그리고 4주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손발이 차갑다고 고생하시는 부모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배우자, 다리가 자주 붓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림프 순환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아침 혈관 청소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림프 배액을 했다면 아침에는 혈관 청소를 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투자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